또 다른 여론조사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슷한 흐름이어서 나경원 13.5, 원희룡 9.4, 윤상현 8.5, 한동훈 37.9. 잘 모르겠다도 30이에요. 다음 화면. 또 다른 여론조사, 여기는 또 국민의힘 지지층, 마찬가지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59.3으로 과반을 넘었다. 이 세 사람을 합친 것보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 초반 판세를 쭉 이끌고 있기 때문에 수치를 다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캠프도 다 보고 있잖아요. 여론조사를. 반 한동훈 여론을 자극해서 이제 본인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당대회에 좀 더 단어 선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배신의 정치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나가려면 당정 관계 갈등은 묵은 갈등은 해소를 하고 가야 되지 않냐 네. 등등의 이제 이야기를 뭐 하거나 전달을 했는데요. 뭐 네. 아랑곳하지 않으니까. 네. 홍준표 그 시장을 배신하고 간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전화로 틱틱거려가지고 이거 무슨 검찰에서 소환하듯이. 윤상현 의원이랑 원희룡 전 장관 연이틀 동안 배신의 정치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좀 말을 했는데요. 직접적으로 좀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게 위원장님 좀 그냥한 걸로 좀 보여져서 연 이틀이란 말은 틀리신 것 같고 계속 그러고 있지 않나요? 대한민국의 국민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 정치인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당정관계 같은 것은 이런 겁니다. 당정관계가 정치의 목표입니까? 정치의 최종 목표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좋은 정치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한 방편이고 과정입니다. 각 후보들의 핵심 목소리를 저희가 정리해봤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원 전 장관 얘기는 섣부른 차별화와 배신은 1mm 차이밖에 안 되고 배신의 정치는 성공하지 못한다. 그리고 최근에 윤상현 의원이 이제 밀고 있는 단어 중에 절윤이라는 단어 있어요. 절윤, 반윤도 아니라 절윤. 배신의 정치 성공 못한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신의 정치? 저는 뭐 정치권에서 가장 큰 배신은 결국 정권을 연장하지 못하는 것, 즉 정권을 빼앗기는 것. 저는 그게 가장 큰 배신이라고 봅니다. 정당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정당의 기본적인 목적, 이게 권력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 국민의힘 지지층들, 여당 보수 지지층들에게 가장 큰 배신은 뭘까요? 정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만큼 큰 배신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윤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그 다음 정부로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을 재창출하는 게 가장 이제 원하는 거겠죠. 그게 목표겠죠. 근데 이 문제를 단순히 지금 현재 대통령과의 관계를 인해서 좀 비판적이고 한다고 해서 이게 배신이냐? 저는 그건 굉장히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봐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정권을 연장할 수 있는가? 이 문제로 바라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원희룡 후보나 지금 윤상현 후보가 제기하고 있는 이 배신은 단순히 현재 어떤 대통령 관계에서 왜 대통령 말 안 듣냐? 대통령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왜 이 말 안 듣냐? 이런 식의 의미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대통령이 만약에 인기가 좋고 지지율이 높고 하면 이 이야기는 맞을 수도 있어요. 왜? 대통령 인기 좋고 뭐 나중에 정권 재창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로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면 당연히 반발이 있겠죠.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 높습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과연 정권 재창출 될까요? 그건 아마 안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지금 당원들의 생각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당원들의 어떤 저는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그 속에서 진짜 배신은 뭐냐? 그거야말로 진짜 배신이야말로 정권 연장 못하는 거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를 봐야지 지금 저렇게 단순히 제가 볼 때는 아마 1차 토론회 때 아마 이 문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겁니다. 배신이란 단어가. 그렇죠. 아마 국민들이 다 지켜보실 거예요. 정말 배신이 뭔가 아마 그때 토론을 통해서 누가 진짜 배신하는 건가 뭐 이런 뭐 의미에 대해서 아마 파악하실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박성훈 비서관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배신이란 단어가 특히 이제 보수 측에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썼던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랑 했던 여러 공천 문제 관련 배신. 이게 사실 엄밀히 따지면 뭐 누군가에게 성역 같은 존재가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배신이라는 단어를 꺼내서 집중 공격한다는 취지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참
표심의 분수령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배신자 프레임에 가둬서 공격하는 전략은 굉장히 하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총선 참패 이후에 지금 치러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당의 미래에 대해서 논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의 갈등을 부각하는 것 외에 지금 다른 당대표 후보들이 어떤 전략과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일단 좀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배신의 정치라는 프레임이 지금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국민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보수 지지층을 배신했다 이렇게 느끼시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권을 좀 만들었던 그 책임자들이 국민들의 기대를 배신했다 이렇게 느끼고 계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배신의 주체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망했다 이런 평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예. 오히려 배신의 책임은 그동안 정권을 만들어주셨던 이 국민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생각하실 겁니다. 어제 원 전 장관이 저희 뉴스탑텔에서 짚어봤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 주변 사람들 과거 한 전 위원장 비대위원장 때 공천받았던 사람 아니냐 간신들이라는 표현을 썼고 어제 오늘은 배신의 정치 얘기. 근데 좀 아시는 것처럼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보수 텃밭을 어제 대구 오늘 부산을 찾았을 때 일부 정치인들과의 회동, 지자체장들과의 회동이 줄줄이 취소된 바가 있었습니다. 내가 말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25일 날 오겠다고 하는데 내가 거절했어요. 사람들 시켜가지고 그렇게 여러 사람 시켜갖고 전화가 왔길래 또 27일 날 온다고 그래. 그날도 오지 마라. 만날 이유가 없지.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만남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그 입장이 어떻게?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제가 뵙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통 다른 사람과 논쟁이 붙거나 그런 것을 피하지 않아 왔고 그런 면에서 나름 전투력이 있어 왔죠. 저는 그걸 나중에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와 맞서는 때를 위해서 아껴두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대구 경북을 비롯한 시민들이 저에게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그런 거 가지고 짜치게 왔다 갔다 얘기하는 거 바라실까요? 서정호 변호사님 여기요. 그러니까 오늘 물론 뭐 주진우, 박수영 이런 두 사람을 부산에서 만나긴 했습니다만 한 전 위원장이 홍준표 시장, 이철호 지사 면담 거절한 건 뭐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제 뒤늦게 알려진 사실은 사상 지역구인 김대식 의원 일정산 연기를 요청했다. 이런 부분 다음 화면까지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 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됐을 때 어떤 후폭풍을 낳을지가 조금 가늠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속으로 이제 지지하는 후보가 있고 예. 이게 반대하는 후보는 있을 수 있다 봐요. 물론 이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현역 의원들도 특정 캠프에 주름 모색이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두 가지는 이게 꼭 고쳐야 될 게요. 첫째는 이제 저렇게 만남을 이게 일부러 피하는 듯한 아니 무슨 이게 얼마나 급한 일이 있길래 예. 그래도 전직 비대위원장이 왔는데 예. 저는 안 만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좀 속이 좁은 정치다. 예. 통 크게 만나서 뭐 차라리 조언을 하든지 예. 충고를 하든지 근데 피해버리잖아요. 이래서는 이게 우리가 전쟁 중에 적하고도 이게 만나는데 문제는 적이 아니잖아요. 선의의 경쟁자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경선 끝나면 다시 뜨겁게 껴안고 하나가 될 이런 분들인데 먼저 저렇게 좀 피하는 거 이게 첫째 문제가 있다 보고요. 예. 하나만 더 지적하면 이제 좀 뭐 애라든지 또는 이제 간신이라든지 또는 이게 배신자라든지 이런 이제 표현들은요. 이거는 이제 어느 선을 넘는 겁니다. 동지들끼리 선의 경쟁에 선을 넘는 예. 이런 이제 품격 없는 좀 이게 비하 말투나 너무 이게 또 상대를 찌르는 있잖아요. 이런 게 언어는 좀 자제하자. 예. 이 두 가지는 꼭 제가 말씀드리고 예.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정책 경쟁이 없어요. 흥행은 된다고 하는데 흥행은 이게 위험 수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러다가 이게 과연 하나로 봉합될 수 있을까? 이렇게 위험 수위를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문제는 정책 경쟁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핵무장론 같은 거는 얘기가 나왔긴 합니다만 이제부터는 이제 다시 네거티브 전쟁이 시작됐다 이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저는 민주당보다 흥행 면에서는 약간 나은 면이 있어도 예. 이대로 가면 이게 진짜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예. 각 후보 진영이 자제를 해야 된다 봅니다. 자제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뭐 일단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뭐 본인 인터뷰했을 때 아니 이렇게 궁중암투 내부에서 이렇게 잘 싸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본인이 당대표 됐을 때 화살을 다 야당에 돌릴 때는 아주 좋겠다라는 약간의 좀 뼈가 있는 말도 어제자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했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조직부총장을 맡고 있는 물론 뭐 김정혁 부총장을 가리켜서 누군가는 친한계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기대는 정치 언제까지 할 건가? 창윤 뭐 저희 그 원희룡 전 장관이 뉴스 A에 출연해서 한 말이죠. 본인은 윤석열 정부의 개국공신 만든 창업주 같은 사람이다. 저륜이 줄창 대통령 얘기만 한다. 이거 떼지어서 왕따 시켜놓고 이게 무슨 짓들인지라는 표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는 흥행이 아니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선이 되던지 간에 과연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하나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많은 우려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계속해서 서로 간에 이런 마타도어들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내부적으로 균열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언어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뭐 배신, 뭐 창윤, 절윤. 사실 이것이 같은 당내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주고받을 수 있는 말인지 싶을 정도로 좀 분열의 조짐 또는 과열의 조짐들이 보이는 것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그런데 이 배심, 창윤, 절윤 모두 다 국민의힘 자체가 대통령실과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거라고 선회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과의 관계 재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에서 나와야 되는 아젠다가 비단 대통령실과의 관계뿐만은 아닐 겁니다. 지금 산적한 현안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를 기대하시는 국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런 거 말고 더 나아가서 좀 창의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좀 미묘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지금 구도는 확실히 보셨듯이 한동훈 대 반한동훈 구도. 그게 후보들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확실히 그 첫 번째 전선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 와중에 며칠 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철규 의원을 만났다. 이철규 의원 아시는 것처럼 검찰의 중간 간부인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을 윤 대통령이 이렇게 끌어들여서 법무부 장관 앉혀놨는데 이게 뭐냐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선봉장 중에 하나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철규 의원을 왜 만났나 여러 정책 해석이 나옵니다. 후보님 파이팅 하십시오. 공개 응원합니다. 공개 응원. 네. 기자님 공개 응원 안 되잖아.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공식성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 누군가는 한 전 위원장이 2조 심판론이 이철규 조정훈 의원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할 정도로 이철규 의원 한동훈 전 위원장 비판했었는데 이 보도 내용이 진짜 사실이라면 이현정 의원님 두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24일 날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틈만 날 때마다 국회 의원회관을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쭉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회관을 돌고 거기 국회의원 만나고 보좌진들 인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당시에 이철규 의원 방이 도는 순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이철규 의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뭐 시간을 내서 이철규 의원과 별도 회동을 한 게 아니라 쭉 의원들 방을 도는 가운데 거기만 빼놓을 수 없잖아요. 빼면 또 나중에 오해받을 테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철규 의원과 만났고 뭐 40분 독대했다고 그러는데 뭐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제가 추정해 보면 이철규 의원이 뭐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대통령하고 이렇게 너무 각을 지면 이게 나중에 돼도 큰 문제가 된다. 뭔가 대통령과 화해할 수 있는 뭐 그래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이야기. 그리고 내가 뭐 이게 분열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본인이 뭐 조정훈 임명하고 이건 다 거짓말이다. 총선백서위원장으로 그렇죠. 조정훈 뭐 그런 이야기를 뭐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어떤 해명들 뭐 이런 걸 했지 않을까라는 뭐 제 추정입니다만은 뭐 두 분이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뭐 안 들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아마 이야기가 오고 갔지 않을까라는 뭐 추정만 해봅니다. 근데 40분이면 뭐 그때 의원회관 돌았을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악수도 하고 당직자들 만났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도 표면적으로 뭐 나경원, 원희룡 두 사람 지원한다
이런 얘기는 전해 듣지 못했다면 뭔가 지금 기류가 초반 판색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유리하면 결국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는 조언 정도를 했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뭐 그런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일단은 반 한동훈 구도의 선봉장은 지금 직접 원희룡 전 장관이 나섰고요. 원 전 장관 최근에 뭐라 그랬냐면 나경원 의원과의 단일화 혹은 연대설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하는데 이른바 나원연대. 그런데 분위기가 다소 묘한 것 같습니다. 나경원 후보와 결선전 연대 가능성? 아까 좀 열어두신 것처럼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늘 열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정인이 이기고 지고 이거 뭐 개인의 이 성적 경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부 싸움 하다가 내부 전쟁 벌이다가 모두가 괴멸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선 거기 때문에 저는 누구와도 손잡고 누구와도 협력을 할 생각입니다. 일부 친윤의 기획에 따라 갑작스럽게 등장한 후보와 연대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선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치공학들이 동원될 수 있잖아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공학이 당신과 민심을 이기는 결과가 나오면 우리 모두가 불행해질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일 거예요. 그냥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위를 그러니까 결선까지 가기 위해서 원희룡, 나경원 두 사람 합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지 않냐. 이게 뭐 상식적인 추측이었는데 나경원 의원이 원 전 장관의 러브콜에 대해서 확실히 선을 긋는 마치 친윤 기획상품 아니냐. 원 전 장관에 대해서 비판수를 높이는 게 이거 단일화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로 나경원 의원도 여기 만약에 반윤, 뭐 비윤, 친윤이라면 나경원 의원도 원 전 장관보다는 한동훈 전 위원장 쪽에 좀 더 가깝지 않나 해석에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닌 것 같고 제가 알기로 이제 그 나경원하고 이제 원희룡 후보가 이제 연대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시점이 다른 것 같아요. 원희룡 후보는 이제 그 사전에 미리 하자. 특히 그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세미준이라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그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리 사전에 결선 투표 가기 전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유리하다. 이렇게 원희룡 후보 측은 보고 있고, 근데 나경원 후보는 이제 그 상당히 그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게 보고 있어요. 왜 미리 사전에 단일화하면 이제 원희룡 쪽으로 아무 유리하거든요. 따라서 이제 나경원 후보는 이제 끝까지 완주를 해서 결선 투표 갔을 때 2등 쪽으로 단일화하자. 이런 이제 입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아마 이제 그 나경원 후보가 먼저 사퇴하면서 단일화는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 분위기를 보면. 문제는 이제 근데 문제는 단일화를 해도 이제 1+1이 2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결선 투표 간다 볼 때 한동훈 위원장이 한 45% 이상 아슬아슬하게 1차 못 끝냈다. 이럴 때는 단일화 아무리 해도 한 위원장이 이기는 거고요. 근데 1등을 했는데 뭐 40% 미만이다. 이럴 때는요. 또 이게 어떻게 될지. 아마 이제 그래서 저는 결선 가서 2등 쪽으로 단일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뭐 분위기가 좀 묘하다는 단일화 국면 얘기까지 해봤고요. 배신의 정치라는 단어까지 등장했고 지금 4명의 후보 모두 영남으로 향한 얘기까지 국민의힘 전당대 얘기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신 그대로 정말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인데 크게 대비가 되는 곳이 있죠. 바로 민주당입니다.